오후 11시가 넘은 어느 늦은 밤,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작은 빌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빌라에 사는 민수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던 평범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과제와 취업 준비에 지쳐있던 그는 그날도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빌라에 도착했을 때쯤 주변은 이미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거리 전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문을 열고 빌라 계단을 타고 올라가던 중 뭔가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밑에서는 이상하게도 바람이 불었고 소름 끼치는 한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순간 누군가 그의 뒤를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 그저 피곤함 때문이라며 스스로를 달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민수는 일상처럼 학교에 갔고 특별한 일 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시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빌라로 들어서기 전 잠시 담배를 피우려고 건물 옆 구석진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 슬쩍 보이는 골목길 끝에서 소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얼굴이 보이지 않았고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내 친구들이 했던 귀신 이야기들이 떠올라 그저 웃어 넘기고 말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민수는 다시 그 여인을 빌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가볍게 인사라도 건넬까 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움직임은 달라지지 않았던 그 여인의 존재감을 잊게 하진 못했습니다. 점점 그 소복 입은 여인은 자주 민수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수는 묘한 시선과 함께 소름 끼치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빌라의 계단을 오르고 있었고 한층을 돌 때마다 그 여인이 같은 자세로 그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꿈의 끝에서 그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려 민수를 차갑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로 민수는 그 여인이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결국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익숙한 계단을 오르던 중 다시 그 여인을 마주쳤고 드디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창백하고 슬픈 눈동자가 그의 시선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를 기억하나요? 당신은 이미 약속을 잊었나요? 그제서야 민수는 그녀의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그가 잊고 지냈던 그의 첫사랑이었던 수진이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울먹였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난 정말 너를 잊으려 했어. 순간 여인의 얼굴에 서린 슬픔은 사라졌고 불현듯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민수는 깨어났지만 그날 밤을 계기로 그 여인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마다 그는 빌라의 옥상 난간에 서서 멀리 사라진 그녀의 흔적을 찾곤 했습니다. 그날 이후 빌라는 그 누구도 다시 살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곳이 귀신이 나오는 장소라는 괴담을 만들어냈습니다. 민수에게 그 여인은 그저 꿈에서 깨어난 순간 사라진 환상이 아니라 평생 지우지 못할 무언가가 되어 마음속 깊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고등학생 때였던 여름방학, 나는 친한 친구 5명과 함께 산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산장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이곳은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곳으로 주인이 올린 사진은 오래되고 낡았지만 아늑한 느낌으로 가득해 보였다. 적당히 저렴한 가격에 우리는 곧바로 예약을 했다. 도착한 날, 우리는 2대의 자동차에 나눠 타고 산길을 따라 산장으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한 시간은 늦은 오후였고 주변은 벌써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다. 산장에 있는 지역은 확실히 외딴 곳이었다. 핸드폰 신호도 잡히지 않았고 근처에 다른 건물은 보이지 않았다. 산장은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낡아 보였고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짐을 풀고 선선한 저녁 공기를 맞으며 바비큐 파티를 시작했다. 숯불이 피어오르고 고기 굽는 냄새가 산장 주변을 감쌌다. 우리는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절경의 산과 함께하는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밤이 깊어갔다. 우리는 벽난로 앞에 모여 앉아보고 영화를 하나 보기로 했다. 으스스한 배경음악이 흐르는 영화 소개하기에 한껏 집중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계단으로 오르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모두가 멈춰버렸다. 이 산장에는 우리 6명 외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재빨리 소리가 난 방향으로 가보았다.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가자 위층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우리의 용기를 시험하기라도 하듯 복도의 끝자락에서 작은 방의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방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고 방 안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냥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그 사건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벽난로의 불길이 갑자기 거세져서 우리가 지나야 했고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때때로 들려오기도 했다. 우리가 장난으로 가져온 스피릿 보드를 꺼내놓고는 아무도 그 근처에 가지 않으려 했다. 괜히 근처에 갔다가 무엇인가를 불러올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산에서의 이튿날
일찍 짐을 싸서 도망치듯 산장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착각이었는지 아니면 산장에 억울한 원혼이라도 남아있었던 건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다행히 모두 무사했지만 그 후로 우리는 인터넷에서 찾은 산장이나 외딴 곳에서의 숙박을 피하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후 그 산장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폐쇄되었고 더 이상 예약할 수 없다는 소문이 돌았다. 우리가 그곳에 가기 전 아니면 우리가 다녀간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결국 그것은 우리 6명만이 알고 있는 여름밤의 공포로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한 여학생 수정이는 유난히 모험심이 강했습니다. 수정이는 항상 새로운 것을 찾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곤 했죠. 어느 여름방학의 끝자락 수정이와 그녀의 친구들은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폐가로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귀신이 산다 는 소문이 무성했던 곳이라 특히나 스릴을 느끼고 싶었던 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장소였습니다. 오후 늦게 친구들은 모두 그 장소에 모였습니다. 폐가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근방에는 사람의 발길이 드물었습니다. 죽은 듯이 고요한 분위기와 오래된 건물은 어딘지 모르게 섬뜩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뭔가 금방이라도 덮쳐올 듯한 느낌의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말수가 줄어들었죠. 폐가의 문은 부식되어 있었고 낡은 나무 판자로 대충 걸려져 있었습니다. 별다른 제재 없이 문을 열었을 때 먼지로 덮인 어두운 방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두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며 손전등으로 어둠을 걷어냈습니다. 이거 봐, 누군가 여기서 살았던 것 같아. 친구 중 한 명이 방 한 구석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은 무엇인가에 의해 찢겨져 있었고 대부분의 페이지는 읽을 수 없을 만큼 훼손되어 있었지만 몇 페이지는 여전히 온전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에 휩싸여 일기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일기에는 이전 거주자가 점점 미쳐가는 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들리는 정체 모를 소리와 혼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는 무언가가 계속해서 그를 관찰하고 있다는 소름 끼치는 느낌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읽고 있던 친구들 중 누군가가 갑작스레 고개를 들어 방 구석을 비추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두가 손전등을 그곳으로 돌렸고 한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곳에는 전에 보이지 않던 작은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은 약간 열려 있었고 그 너머로는 검은 어둠만이 스며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쪽으로 가보자. 누군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문을 열고 그 너머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비좁고 오래된 계단이 있는 지하실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내려갈수록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지하실은 비어있는 듯 보였으나 어떤 낌새가 있었습니다. 벽면에 부착된 오래된 포스터들이 바람 없는 어둠 속에서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지하실 전체가 싸늘하게 변하면서 누군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저쪽 방 끝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친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동시에 그들 난생 처음 느껴보는 기묘한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저 바닥에는 또 다른 문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문은 낡고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차가운 공기의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긴 친구들은 그 자물쇠를 부수고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맞닥뜨린 것은 오래된 고문 방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철제 의자와 특이한 문양이 새겨진 도구들이 널려 있었고 벽에는 알 수 없는 상처들이 비치는 붉은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환경이 너무나 끔찍해서 그들조차 한동안 아무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 방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을 때 그 중 한 명이 쿵적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왠지 모를 충격과 동시에 이상한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고 그곳에 있는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너 왜 그래? 나가자니까. 수정이는 그의 어깨를 흔들어 깨웠지만 그는 그저 바닥을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그가 가리킨 바닥에는 붉은 빛으로 형체 없는 무엇이 그려져 있었고 그것은 조금씩 꿈틀대며 점점 그들의 방향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의 모든 빛이 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검은 어둠 속에서 서로와 자신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손을 잡고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습니다. 다시 손전등을 켜려 하지만 그녀의 몸은 굳어져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들려온 음산한 웃음소리, 그것은 방 앞 모든 곳에서 동시에 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들은 폐가 밖으로 정신없이 빠져나와 자리하게 됐지만 이상하게도 친구 중 한 명은 끝내 그들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정이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고 그녀가 들었던 그 음산한 웃음소리는 아직도 어느 여름밤이면 그녀의 귓가에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도 다시는 그 폐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마지막 친구는 그 자리에서 영영 사라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정이는 여전히 그 여름방학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폐가는 여전히 마을 외곽에서 누군가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